이른 아침부터 중장비까지 동원된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바로 금광입니다. 무슨 작업하세요? 발파한 거 뚫어내는 작업하죠. 발파도. 갱도의 길이는 약 350m.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비좁고 긴 터널과 같은 모습인데요. 금광이라기에 들어가면 번쩍이는 금부터 보일 줄 알았더니 사방 돌만 가득한 모습. 대체 오늘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6.25 이후에 무너진 거를 다시 이제 보수해갖고서 이제 크게 넓혀갖고서 이렇게 뚫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가 한국전쟁 당시 무너져 생산이 중단됐던 금광. 하지만 아직 금맥이 살아있어 무너진 곳을 보수한 뒤 이곳에서 다시 금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금이라는 건 특수금속이기 때문에 꺼내 놓으면 썩지 않는 게 금이에요. 뭐 세계적으로 금광이 이제 좀 뜨는 편에 있으니까 다시 이제 손대보고.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광은 9곳.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50kg입니다. 더구나 국내에서 완전 새로운 금맥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때문에 기존에 운영했던 금광을 보수해 다시 금맥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깊게 파내려간 옛 금광에서 흔히들 말하는 노다지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은 법. 더구나 보수해야 하는 갱도에 들어가 앞으로 채굴해야 할 곳을 정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숙련된 작업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들어갈수록 좁아지네요. 옛날 사람들은 키가 좀 작아가지고. 이거 옛날 구갱도예요, 구갱도. 구갱도요? 과연 금맥이 정말 살아있을까? 금광으로 효용 가치가 있을까? 온 신경을 집중하며 어둡컴컴한 갱도 곳곳을 홀로 누빕니다. 이쪽에서 여기 좌측까지 이 맥이에요, 금맥.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 저 노란 거? 예, 여기 그 광맥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드디어 발견한 금맥. 이 하부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금맥이 여기. 상부는 뭐 채광을 좀 했고 또 저 안에 가보면 채광을 많이 했죠. 뒤로 내려와요. 한몸 건사하기에도 힘든 갱도 안. 2-3m면 깊숙한 어둠 속에서의 움직임. 산이며 바다며 안 가본 곳이 없는 제작진의 간단도 손을 기하는 지하 세계. 선발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안전 작업만 되어 있는 상태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뎌가며 계속 금맥을 찾는 작업자. 여기 보여요? 여기. 네. 거기 자세히 보세요. 까만색의 금속도 보이고. 곳곳에서 발견되는 각종 광물, 특히 금맥이 눈에 띄는데요. 재련하기 전에 금은 이렇게 흰색을 띱니다. 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을 석영맥, 바로 금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하에는 아직 뭐 손도 안 댔고 이 위로도 장광이 많고 여기 뭐 전망이 있다고 봐야지. 특히 이번에 발견된 석영맥은 채산성이 높은 금맥인데요. 이 흰색 석영맥 안에 검은 띠가 있으면 금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더구나 돌 표면도 거칠거칠한 것이 틀림없는 좋은 금맥이라는군요.
노인네들이 이 겉으로 봐서는 금이 있어 보이는데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노안 때문에. 그 물에다 씻어서 헐든 거예요. 혀로. 그 까칠까칠하면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금맥을 찾고 채굴하는 일로 청춘을 보낸 40년 경력의 노련한 작업자. 많은 이들이 손을 놓은 오래된 갱도 곳곳에서 그는 오늘도 노다지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금맥을 찾은 금광을 본격적으로 보수해야 할 차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넓고 튼튼한 통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 나무로 지탱했던 갱도 내부에 철제 기둥을 세울 예정인데요. 지금 저 HB 놓으려고 그러는데 동발이라고 그러는데 광산용으로는 그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거예요. H빔은 보통 건축에서 쓰는 철 구조재로 특히 고층 아파트 시공에서 쓰일 정도로 강도가 뛰어난데요. 이 철제 하나의 무게만도 약 100kg. 옮기는 데 만만치 않게 힘이 듭니다. 통로 한 개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남짓. 정확한 규격에 맞게 재단해서 철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매우 집중해야 하는 작업인데요. 자칫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 갱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석이 온다 그래도 딱 버텨주니까 이게 100일 500톤이 눌러도 움직이지 않아. 1.5m 간격으로 갱도 통로를 만들어가는 작업자들. 갱도가 깊어질수록 이 과정은 배로 힘이 듭니다. 금맥을 캐기에 앞서 통로 작업과 함께 바닥의 레일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광석을 실은 광차의 무게를 견뎌내려면 레일 역시 정확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얼마나 250kg. 250kg요? 방차하고 규격이 안 맞으면 탈선하니까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갱도를 새로 뚫거나 보수해 작업 공간을 만드는 것을 굴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이 채굴 작업 못지않게 사람 손이 많이 가는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거운 장비로 쇠를 다루고 돌을 깎다 보니 아무리 주의해도 사고가 생기는 일은 다반사. 자칫 더 큰 사고가 생겼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결국 서둘러 현장에서 응급처치만 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 현장. 이럴 때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광산에서는 다치면은 거의 중상 쪽에 가까우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잠시 그렇게 하면은 다치는 수가 많죠. 살얼음판을 걷듯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광에서의 작업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경북 울진 또 다른 금광입니다. 비좁고 어두운 약 200m 길이의 갱도 안. 이동할 때마다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요. 머리요? 예, 예, 머리. 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조심하십시오. 갱도 내부의 돌들이 단단하다 못해 날카롭기까지 한데요. 어렵사리 도착한 곳은 한창 금 채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입구에서 약 100m 떨어진 이곳은 참기 힘든 습기와 소음 그리고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이거 타내야 되는 거야. 이 톤짜리 광차 가득 하루에도 수십 번 돌을 퍼나르는 작업. 금맥을 발견할 때까지 광부들의 작업은 쉼 없이 계속됩니다. 돌을 어느 정도 치우자 뜻밖의 만난 작은 입자의 검은 맥. 갱도 벽면 곳곳에서 반짝이는 이것은 바로 은과 금이 섞인 맥입니다. 금광은 부부라고 해야 하는가 친구라고 해야 하는가 꼭 은 나오는데 금 나오고 금 있는데 꼭 은이 있어요. 같이 따라다녀요. 아 그래요? 네. 은 좋잖아요. 금과 은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광맥. 이만하면 노다집니다. 궁금하는 거는 주로 주로 이거 반짝반짝 하는 거 이런 분. 네, 금은 다. 금맥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금을 캐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작업하세요, 선생님? 성공합니다. 성공. 성공이요? 네, 성공이란 거는 발파하다고 의문입니다. 차감기라 부르는 공구로 다이너마이트를 심을 구멍을 뚫는 작업자들. 갱도 안은 어느새 안개처럼 퍼지는 돌가루로 가득한데요. 참을 수 없는 기계 경험과 분진. 작업자들의 온몸이 금세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석영층 사이에 숨은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파는 필수 작업입니다. 구멍을 몇 개 하시는 거예요? 30kg 무게의 기계를 들고 그 진동을 이겨내야 하는 작업. 작업자 온몸이 울리는 고된 과정인데요. 자칫 기계를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자 사이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뭐가 걸렸어요? 땀에 거름이 나와요. 단단한 암석 가운데 끼어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이럴 때면 작업 시간은 곱절로 늘고 그만큼 작업자들이 더 힘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싸움에 들어가면은 여기 딱 이제 가는 거. 필터가 좋네요. 네, 그래야 이제 구멍이 제대로 뚫어지지. 똑같지가 않아. 아, 네, 해먹으셨네요. 아니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자주 있습니다. 흔한 일이. 온몸에 힘을 써야 하는 고된 작업이 한참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날 오후 본격적인 발파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다이너마이트 심지로 불어 붙였는데 지금은 저거 뭐나 전기 내각이거든요 이게. 예, 전기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 위험한 거죠. 위력이 엄청 없습니다.
폭약은 전선을 연결해 구멍에 넣는데요. 전기 발파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발파는 예나 지금이나 극도로 위험한 작업입니다. 자꾸 불안감에 떨고 이러면 이 안에서 일을 못해요. 못하고 그냥 편하다고 밖에서 일하나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 숙명처럼 받아들인 고된 작업. 이제 또 한 번 그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네,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야 되지? 네, 나가셔야 돼요. 폭약에 연결된 선을 들고 서둘러 안전지대로 나오는 작업자. 이제 발파만 남은 상황. 발파합니다. 발파. 제대로 광맥이 드러났는지 확인해야 할 시간. 하지만 아직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앞에 안 보여서 이제 못 가. 지금 못 들어가던데. 예, 못 들어갑니다. 네. 가만히 있던 것도 장담하지만 한 90%는 나왔습니다. 발파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제 잘 나오고 항내가 이제 감석이나 벼락이 잘 나오고 이런 걸 조금 아주 소리에 들었어요. 또 한 번의 고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광산. 이곳에선 옥을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 자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와이어 기계로 돌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이 들러가고 이걸로 자르면 면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옥의 단면을 손실 없이 반듯하게 잘라내려면 이 기계를 이용해 먼저 옮기기 좋은 크기로 잘라놓는데요. 이렇게 옥을 둘러싸고 있는 돌을 조심스럽게 잘라내면 드디어 육중한 무게의 돌 속에 뽀얗게 숨어있는 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옥이 중간중간에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마를 하면은 옥처럼 이제 맑은 색깔이 나와요, 이게. 막 해냈을 땐 희뿌옇게 보이지만 연마하면 푸르게 빛나는 옥은 대체로 지상의 암석을 깎아내며 생산하는데요. 이곳 광산에선 지하 갱도에서 옥을 채굴합니다. 여전히 굴진 작업이 진행 중인 갱도. 옥 광맥이 살아있어 매일 작업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지금 물 판 게 한 2년 됐어요. 2년 동안 몇 미터나 돼요? 지금? 한 100m 정도? 이곳의 하루 옥 생산량은 300톤가량. 레일을 이용해 돌을 나르는 금광과는 달리 중장비에 실어 하루에도 수십 번 선별장으로 옮깁니다. 옥 운반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갱도 안쪽에선 옥맥 찾기가 한창인데요. 옥맥은 소리를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틀리잖아, 그죠? 여기는 아주 단단하잖아. 여기는 퍽퍽거리고, 그죠? 이게 오구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리뿐 아니라 옥의 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가잖아, 그지? 이렇게 좋아지는 거란 말이죠. 옥에서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제 보석용을 제일 먼저 찾는데, 보석용을 찾으려면 이렇게 경도하고 투강하고 이런 게 잘 돼야 돼요. 이렇게 물을 뿌리면 탁도가 이제 없어지니까 좀 낫지. 이렇게. 이게 이제 보석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강이 잘 돼야 돼. 빛을 투과시켰을 때 투명하게 빛나는 옥. 이런 옥이 장신구용으로도 쓰이는 귀한 옥인데요.
노련한 작업자는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이런 옥맥을 찾을 수 있다는군요. 여기 옥맥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길이 드러나죠, 그죠? 옥은 각섬석의 일종으로 반투명한 암록색이나 담회색을 띠는데요. 이 갱도는 여전히 옥이 많이 나오는 귀한 맥입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옥이 밀도라든가 경도가 더 우수성이 있는 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보다 고품질의 옥맥을 찾기 위해 갱도 안을 샅샅이 살피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작업자들. 이런 환경을 갖춘 곳엔 옥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 물은 뭐예요? 그게도 옥 안반에 있어갖고 옥 안반 사이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옥 안반층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옥 안반수, 옥정수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옥정수가 많은 곳이 옥맥이 크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 하지만 이런 곳을 탐사하는 건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임시로 만든 배까지 이용해서 갱도 안을 샅샅이 살피는 작업자들. 역시나 여기저기서 옥이 눈에 띕니다. 이 이제 매백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옥 안반, 대곡이거든. 안반. 손전등으로 일일이 빛을 투과해 봐야만 알 수 있는 옥의 맥. 하지만 이렇게 옥을 찾는 과정은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더 좋은 보석용 옥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하로 가는 거예요. 이 투광이라든가 모든 게 잘 되고 경도도 더 우수하고 또 단단하고. A급, B급, C급이 여기서 잘라서 선별하면 돼요. 얼마나 흘렀을까? 한참을 헤맨 끝에 망치질을 시작하는 작업자. 이거는 상당히 좋잖아요. 드디어 매우 좋은 등급의 옥맥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도 좋은 거야. 지하로 가는데 엄청 힘들죠. 이게 그래서 작업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옥 찾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옥맥을 찾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옥을 채굴할 차례. 갱도 한쪽에서는 옥 채굴을 위해 천공 작업을 할 커다란 중장비가 동원되는데요. 이 기계는 무슨 기계예요? 이거 좀 부상 좀 유압들이 있는데 여기요. V카트로 가지고 V카트 차에 빼려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조심해서 사고 없이 해가지고. 천공 작업과 동시에 위협적인 돌가루와 참을 수 없는 굉음이 갱도 안을 가득 채웁니다. 노련한 숙련공에게도 늘 예민한 천공 작업. 구멍을 뚫을 때도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요. 사선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바위 안에서 V자 모양을 만드는 것이 관건. 이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작업인 발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깊이 6m의 구멍을 수십 개 뚫는 일보다 진짜 위험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이제 부적이 제일 위험하지. 돌 떨어지는 거. 부적들이 제일 위험해. 그 안에는 부적들. 경내는 항상 불안하지요. 항상 불안해 마음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매캐한 돌먼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낙석.
때문에 작업자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할 때마다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옥광산 인근의 옥 가공 공장. 옥광산에서 가져온 커다란 옥돌은 이 가공 공장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첫 과정은 큰 옥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커다란 원형 톱날 기계를 이용해 옥을 재단합니다. 우리 원석이 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분 한 번 키는데. 그만큼 자르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래도 한 8시간은 걸리죠. 8시간. 네. 수십 년 긴 세월 동안 단단해진 옥돌. 때문에 기본적인 용도와 쓰임에 따라 자르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용이죠. 건축용 이제 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활성을 다 하면은 하는 재단. 옥 원석의 기본적인 재단이 끝나면 이제 다듬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필요한 모양에 맞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옥을 깎아냅니다. 이후 재단기에 올려 원하는 규격에 맞게 재단을 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재단 과정을 거칠 때에는 반드시 옥 전체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열이 발생해 옥이 상하거나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건축용 옥 판재는 두께 2cm, 무게 1.5kg가량. 이렇게 일정 크기로 재단을 마치면 연마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때 작업자의 오랜 경험과 힘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단을 하면 어떤 규격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연마를 하는 거예요. 앞면 표면 처리를 해주면 이게 완제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약 6번을 거치는 연마 작업. 옥 판재의 표면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선 작업자의 숙련된 기술과 노동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햇방으로 하면 이렇게 면이 곱게 연마가 되는 거예요. 네? 하루 꼬박 걸린 작업 끝에 완성된 매끈한 표면의 옥 판재.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시간. 잘 되네요. 네. 빛이 잘 통과해야 제대로 만들어진 거라는군요. 이런 제품은 상당히 투과도 잘 되고 좀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요 찜질방 바닥재로 들어갔어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요즘, 이런 옥 제품을 찾는 사람도 늘어났는데요. 비교적 단단한 옥으로 만들어진 옥 판재는 주로 침대 상판이나 바닥재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매끈한 판재를 만들기 위해 20여 년간 거친 돌을 만진 작업자. 그의 거친 손은 자랑스러운 이력서입니다. 그러면 삶의 보람. 비교하면 안 되고 자기가 가진 거에 충실하면 돼요. 그날 오후 답답한 갱도를 벗어나 잠시 시원한 바람을 맞은 작업자들. 그런데 고기 굽는 불판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옥판이에요, 옥판. 저희 현장에서 생산한 옥판. 그 잡내가 없어요. 기름도 많이 흡수돼갖고 고기가 쫄깃쫄깃하죠. 직접 채굴해서 가공한 옥판에 구워 먹는 고기 맛이라니. 많이 먹어. 이곳
작업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인 셈이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이곳 작업자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맛있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먼지를 많이 먹고 이러니까 광산에.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지, 보고 싶은 거. 삼겹살 좀 먹어줘야 돼요. 야, 맛있어요? 누가? 비오는 금광의 오후. 작업자가 금을 재련할 원석을 수레에 옮겨 담는데요. 이것이 금 석영이란 말입니다. 붙어 있잖아요. 화강암에. 흰 석영맥 안에 까만색 띠가 있는 바로 이런 것이 금의 원석. 여러 개의 금광석을 섬광기계에 올리고 재련하기 위해 이동하는데요. 커다란 금광석은 물과 함께 여러 번의 분쇄 과정을 거쳐야만 가루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반짝거리는 가루 입자로 탈바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금속가루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로 위에도 올라오잖아요. 찹싸니까. 기계 속에서 다른 광물과 분리된 금과 은. 이렇게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원석에서 금을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은 연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죠. 섬광 기계 작업을 마친 이 가루는 약 12시간가량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다양한 시약을 이용해 여러 단계를 거쳐 재련을 합니다. 전부 금속가루. 소량의 금을 시험 생산하는 작업자. 이제 재련 과정을 거쳐 우리가 흔히 보는 금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도씨에 녹이는 거예요? 금이 1300도에서 녹아요. 보통 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제 모습을 갖추는데요. 시뻘건 불길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황금빛 액체. 이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천여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산에서 참 나왔잖아요. 금은방에 금 같은 프로세스에서 이 색깔 못 나와요. 틀려 이상하게. 하루 종일 어둡고 비좁은 갱도 안에서의 일. 이것 하나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오늘입니다. 금광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역시 갱도 안에 이곳저곳을 누비며 새로운 금맥을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하나지만 갱도 안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갱도를 다닐 땐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요 꿀은 옛날 꿀이라 높았다 낮았다 할 거니까 항상 위를 쳐다보고 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쪽에서 금을 많이 생산했다고 하는데 그 위에서 캐먹은 자리 그 폐석들이 다 쏟아져 가지고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쭉 통로 있는데 안 되겠네. 저기 맥은 여기는 위험하고 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철 있는데 조금 돌아가면 금맥이 보이는데 위험이 안 되겠어요. 밑에서 발파할 때 울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썩은 것들이 자꾸 널어지고 그런 거 이제 폐광 이런 이제 폐굴이 되는 겁니다. 항상 머리 위를 잘 봐야지. 미로처럼 복잡하게 나 있는 여러 개의 굴.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머리만 조심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평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길. 오늘따라 갱도안의 길이 유독 험한데요. 이거 진짜 극한 직업이네 이거. 아이고. 오늘 돈 잡아줄 거예요. 제작진도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길이 익숙지 않은 제작진. 땅속에서 등산 한 번 제대로 합니다. 잠깐 머리 조심하세요. 자, 여 굴은 옛날 굴이라. 이쪽으로 와봐. 이게 금맥이고. 네. 이리 쭉 갔는데 여기서부터는 석영이 발달이 잘 됐어요. 이렇게 쭉. 네.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갱도안 전체가 금맥의 줄기로 뻗어 있는 모습. 어렵게 만난 노다지인데요. 특히 이번 금맥은 눈에 띌 만큼 대형 맥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요. 아주 강한 석영맥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맥이에요. 그리고 은도 따로 먹고 아연 같은 건 별로 안 묻어요. 여기 차돌이 백 있죠. 석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금이 섞여 들어 있어요. 이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고 누구나 쉽게 해서도 안 되는 이곳에서의 작업은 고되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금강을 하게 되면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게 돼요. 금값이 비싼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스릴로 금강하는 것이지 뭐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장 험한 곳에서 극한의 노동을 통해 얻는 기쁨을 아는 작업자. 광부의 삶은 위험하고 고되지만 짜릿합니다. 어두운 옥광산에서는 여전히 작업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천공 작업에 이어 발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폭약을 만질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가 있을 경우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인데요. 때문에 폭약을 만지는 작업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옛날에 뭐 6.25 때 그 다리 폭파하고 그랬지 저게. 그때 다 그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또 이거 하나만 한다면 집 같은 건 뭐 온도 간 데도 없고요. 예민한 화약을 다루는 건 경력이 가장 많은 작업자가 주로 담당합니다. 폭약을 장착하고 나면 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30m 밖으로 신속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검까지 하면 드디어 발파! 발파!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내부를 살피기 위해 들어가는 작업자들.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발파를 해 충격을 받은 돌이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서둘러 옥 상태부터 점검합니다. 이 정도 투광이 잘 되고 강도가 쇠 소리가 날 정도로 짱짱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는 A급 정도 배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파는 이만하면 성공적. 굉장히 좋네요. 네. 이게 투광이 좋죠. 투광률이 아주 좋은 최상급 품질의 옥을 채취했습니다. 투박한 소리가 나서 그냥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약간 투명도가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탁한 그 하얀색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백운석으로 빼고 나머지 투명도가 있고 강도가 있는 거는 옥으로 취급을 하고. 발파된 많은 양의 옥을 사람의 힘만으로 옮기기는 역부족. 중장비를 동원해 선별 작업장까지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생산되는 옥은 국내뿐 아니라 옥의 주 생산국인 중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작업자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 따지면은 250톤에 300톤. 일단 채굴한 옥은 모난 부분끼리 부딪히거나 마찰열이나 상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두는데요. 이렇게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옥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작업만 최소 4나흘 이상 걸리기 때문인데요. 자칫 고품질의 옥이 잘못 분류돼 손실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이렇게 분류한 옥은 상태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큰 것들은 가공해서 옥만 분리해내서 그걸로 가지고 분말 내가지고 화장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그리고 또 조금 더 큰 거 같은 경우는 그 찜질방이나 아니면 가정주택에 옥방 짓는 데를 나갈 수 있어요. 작은 돌덩이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작업자들. 이 조각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작업을 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안 이러면 드리겠다. 이러면 드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캐는 그들. 광부의 땀방울엔 자부심,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노다지를 캐봤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금을 또 한번 캐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항상.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요? 이게 직업이죠. 근데 배운 게 이거니까. 예. 직업이니까. 이제 죽으나 사나 뭐 이걸로도 종초이죠.